네, 나연 7단 입단 초기에 또 입단 전부터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아왔던 선수인데요. 네. 이 나연 7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또래에서는 무적이었으니까요. 네. 영생 시절부터 이미 프로바둑계 이름을 많이 알렸던 선수이고 입단 직후에 특히 삼성화재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 당시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었죠. 그러면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은 조금 미미한 면이 있습니다. 3, 4년 정도는 또 조용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나연 7단을 주목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 선수가 이 게으른 천재라는 그런 별명으로 붙었을 정도로 네. 조금은 노력을 등한시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연 7단이 뭐 이동훈, 신진서 이런 후배들에게 랭킹에서 추월을 당하고 나서 다시 노력하면서 그 후배들을 재추격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수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연 7단 뭐 예전에는 너무 쉽게만 두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최근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색깔을 뭐 완벽하게 버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타이트하게 둬야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나연 7단의 그냥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평소에 같이 이 국가대표팀에서 뭐 축구를 한다거나 족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나연 7단이 그렇게 열심히 안 뛰거든요. 바둑도 보면은 이제 이 정도로 됐다 싶으면 더 좋은 수가 있어도 좀 설렁설렁 두는 그런 기풍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운동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좀 만만치 않거나 승부처에서 좀 더 타이트해진 면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성적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분명히 후배들이 많은 자극이 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나연 7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윗선배가 박정환 구단이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후배가 잘 두는 후배가 뭐 이동훈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 4년 그 정도의 이 나이 차이에는 자신의 또래 적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자극이 별로 없었고 항상 그 또래에서 1등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 후배들의 급성장은 분명 이 선수에게 자극이 되고 있을 겁니다. 신진서 선수라든지 뭐 이동훈 선수, 국내 대회, 세계 대회, 나연 선수보다는 어쨌든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연 선수 분명히 좀 느낀 바가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국가대표팀 체제에서 나연 선수는 매일같이 신진서, 이동훈 이런 잘 두는 후배들과 마주하거든요. 네. 자극이 안 되면 더 이상한 거죠. 네, 상변에서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는 그런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저 백의 2선 입구자가 왜 끝내기를 초반부터 서두를까 싶을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은 넓은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벌써 2선이 나왔습니다. 한 수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우선 그 전의 수순부터 하나하나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였죠. 여기를 붙인 것은 흙이 침입하는 그런 상용수법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네. 이곳을 붙였을 때 흙이 이쪽으로 는다거나 이쪽으로 받으면 백은 한 칸을 띄질 않습니다. 손을 빼고 나중에 이제 흙이 이곳을 들어와서 이렇게 눌러서 이것은 뭐 흔히 볼 수 있었던 정석이죠. 밀고 나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찌르고 넘고 끊고요. 이렇게 눌러가는 정석 진행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네, 먼저 해둔 게 득이라는 건가요? 엄청난 득이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전부 선수입니다. 백이 하나 밀어서 끝내기를 조금 득을 봐도 다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이 붙인다면 당연히 이쪽이 다 두텁기 때문에 흙은 뒤로 받죠. 이렇게 받아주진 않습니다. 이 교환이 미리 있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 네. 다음에 귀 쪽의 맛을 통해서 이쪽 부분에 선수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붙여둬서 흙이 만약 바깥쪽으로 받으면 여기 침입을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실전처럼 이제 안쪽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 젖히는 맛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만약 백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한 칸 띄고 흙이 손을 뺄 때
그때 붙인다면 흙은 뒤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붙인 수가 의미가 있죠. 이쪽으로 받으면 손 빼고 뒤로 받으면 한 칸 띄어서 맛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아무 교환도 없을 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를 들여다본 것도 또 흙의 응수타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수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백이 이을지 밑으로 넘을지를 물어본 겁니다. 밑으로 넘으면 손을 빼겠다는 거고요. 이쪽을 이으면 실전처럼 받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 교환이 없을 때 여기를 두고 예를 들어서 흙이 이제 손을 빼면요. 젖히고 치받는 것이 굉장히 통렬합니다. 네. 당장 이렇게 치받고 나서 이제 위로 젖혀서 두게 되는데 흙이 이제 이쪽을 끊고요. 단수 쳐서 이 선을 돌파에 들어갈 때 네, 이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백이 여기를 막고 흙이 늘거나 젖히면 이쪽을 미는 수순이 통렬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실전에 이어서 받았지만 만약 위로 받았다면 이렇게 했을 때 백이 막는 자리가 그리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이쪽에 네. 맛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흙의 의도입니다.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흙도 이제 들여다본 것이 이쪽으로 받아주면 그때는 손을 빼고 네. 이쪽을 이으면 실전처럼 한 칸을 띄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가 포인트인데요. 네. 이곳을 간 것이 많은 분들의 눈에 좀 의아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포석은 당연히 이제 넓은 곳을 향하고 큰 자리를 향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둘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곳은 그냥 끝내기로 보이죠. 네. 그런데 이 수는 흙이 여기를 두는 것이 두려워서 두는 수법이 아닙니다. 만약 흙이 먼저 뒀을 때 이 정도라면 당연히 백은 손을 빼야 하지만 지금 하나 들여다본 교환으로 인해서 흙은 여기를 침입을 하고요. 네. 받을 때 그때 여기를 한 칸 띄는 수가 매우 통렬합니다. 아, 그럼 이제 넘는 것을 방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나오면 백돌이 양분되면서 같이 나오면서 싸울 수밖에 없고 흙이 단단하게 지켜둔 수들이 다 말을 하게 되죠. 백이 굉장히 급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네. 하나 들여다본 교환이 이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조 구단이 이쪽을 지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될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젖혀서 받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든 받는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 두긴 둬야 되는 거군요. 네. 실전에 이제 이쪽을 두고 네. 세 칸 협공을 했고요. 네, 여기로 아주 넓게 갔네요. 다가왔죠. 네. 이렇게 둔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벌리고 백이 귀를 받는 것까지는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진행입니다. 네. 일단 초반 진행에 있어서는 이곳에서 서로 간에 아주 재미있는 응수타진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프로의 관점에서 보면 연구가 다 되어 있는 형태이고 현재까지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상변 포석 같은 경우 뭐 입력된 수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프로가 뒀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두는 것이 아니라 네.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다섯, 되살리면서 곱씹으면서 일곱, 보신다면 기력 여덟,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아홉. 겁니다. 네, 지금 저렇게 안쪽에서 걸친 수가 두어진 것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원래는 늘 바깥쪽에서 걸쳐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렇게 안쪽으로 20초. 걸치는 감각이 하나, 나온 자체가 20년이 채 셋. 되질 않았습니다. 넷, 예전에는 다섯, 이쪽에서 여섯, 걸치는 게 왜 일곱, 이상하다고 생각을 여덟. 했을까요? 일단 지금 실전에 보시듯이 저렇게 붙이고 뛰었을 때 두 칸 벌리는 자세가 좀 좁다고 느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둘 수도 있는 모양으로 이론이 바뀐 거죠? 네. 이십 초 하나, 둘, 그냥 이론이 바뀐 셋, 것을 넘어서서 지금 최근에 이 다섯, 감각으로는 여섯, 오히려 바깥쪽에서 일곱, 걸친다면 여덟, 네. 그것이 아홉.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양쪽 모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쪽에서 걸치는 것이 정수예요. 바깥쪽에서 걸친다면 하변에 또 백에게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두 칸 벌리는 자세 자체는 흙도 좁게 벌리는 느낌이 있지만 네. 저렇게 연습 흙이 중. 하변 쪽에 자세를 하나, 잡고 나면 둘, 좌하기 쪽에 한 셋, 점 잡혀 있던 제압당해 있던 흙 한 점이 다섯, 준동하는 것이 여섯, 생각보다 통렬한 일곱, 자세거든요. 여덟, 그래서 그쪽에 한 점 준동을 열, 노리면서 백, 저렇게 하변에서 백 자세를 잡는 것이 남았습니다. 좋아 보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우변 쪽에 흙이 미리 두 칸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자세가 낮기 때문에 우변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흑이 우변의 자세를 잡아도 흑집이 크지 않고 백이 자세를 잡을 때는 저 두 칸이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변 쪽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슬슬 시동을 거나요. 앞서 이 김주호 구단이 나연 7단을 상대로 할 때는 조금 승부를 서두르는 경향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저 날일자가 그렇습니다.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여 끊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한번 숨 고르기를 하고요. 바로 이 한 점을 끌고 나올 생각은 아닌 건가요? 지금 그쪽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 무겁죠. 네. 우리 양쪽이 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의 전단을 구하기보다는 지금은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여서 뭔가를 할 것 같은 태세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바로 붙였고요. 백도 이 형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뭐 어쨌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뒀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실전의 진행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의 네. 일감으로는 일단 날일자 건너붙이는 자세가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백이 과했을까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실전과 다른 길을 갈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를 걸쳤을 때 두 칸을 벌리는 두 칸으로 해서 한 칸 협공을 하는 것이 네. 하나가 있었고요. 이렇게 두었다면 3-3을 들어가서 하변의 모양만 본다면 백도 약간 중복의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변의 흑의 형태를 볼 때에는 네. 흑도 이렇게 높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전부 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자세는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뭐 좌변의 침입을 노린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변의 모양을 넓혀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붙여서 진행을 시켰고요. 이 형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백이 다른 작전을 구사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전은 날일자로 두었기 때문에 이 날일자 사이를 흑이 가르는 것을 허용하고 나서 싸우는 작전이었지만 네. 그냥 단순하게 한 칸을 띄었다면 서로 간에 좋은 모양을 갖추면서 장기전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은 약간 밋밋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덮어 씌우고 둘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진행이라면 이 돌은 거의 자동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이쪽을 흑이 두어서 붙이는 것을 노리고 또 한 칸을 맛보기로 하면서 움직이는 뒷맛은 아직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실전처럼 당장의 어떤 반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무난하게 둔다면 한 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날일자를 뒀을 때의 의미는 흑이 그냥 받아달라는 거죠. 받아만 준다면 아무래도 이 자세보다는 이렇게 하나 하고 나서 흑이 받아주면 여기를 치받는 수가 아주 제격입니다. 치받고 늘 때 여기까지 하나 젖히고요. 네. 하나 젖혀두는 교환만으로 지금 3-3의 뒷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뭐 이런 쪽을 모양을 넓힌다면 이것은 하변에서 백이 자세를 잘 잡았죠. 물론 그렇긴 한데요. 흑이 뭐 받아줄 리가 없고요. 네, 실전에 역시나 반발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를 젖히고 이쪽을 건너붙여서 반발이 들어갔죠. 이때 대비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끊는 것은 서로 간에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진행이고 여기서 느는 것도 거의 필연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수로 두는 것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갔을 때 행마가 좋지 않죠. 그럼 지금은 느는 것이 정수이고요. 여기서 흑이 이쪽을 밀어붙인다면 이때 흑의 자세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을 백의 입장에서 좀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여기를 미는 순간 다음에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 두 점을 괴롭히는 것 상당히 백이 갑갑한 형태가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흑은 이제 백이 만약에 이쪽을 그냥 무난하게 받으면 여기를 젖히고 받을 때 지금 아예 여기를 들여다보고 꾹꾹 눌러도 백이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계속해서 눌러간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 어차피 백이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끊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네. 부분적으로 뭔가 이런 찝는 수가 돼야 되는데 틀어 막았을 때
이 다음에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붙여가도 네, 내려서도 되고 그냥 쉽게 이제 여기를 끼워도 되고요. 끼우면 네. 이제 두 수밖에 안 되죠. 단수 치면 나가서 이으면 젖히고 아, 잡힙니다. 너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양쪽이 모두 걸리는 형태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조 구단이 실전에 이제 이런 수를 들고 나온 거고요. 네. 이 수는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 젖히는 수를 어느 정도는 완화를 했죠. 그때 뭐 이렇게 둔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둬서 젖히는 수를 완화한 채로 이제 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젖혀도 이렇게 쌍립의 자세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꾀했고 맞고 이렇게 끊는 자세가 됩니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네요. 다음에 여전히 이제 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쳐지고 싸움이 되는데 일단은 당장에 이쪽이 급했기 때문에 두긴 했지만 이 자체는 조금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그런 싸움이고 일단 지금 이쪽 하변에서 시작되는 전투는 나연 7단의 형태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김주호 구단이 적극적으로 두기는 했지만 이 날일자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확실히 나연 7단을 조금 의식한 것도 있고 김조 구단의 기풍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전투적으로 변한 면도 있고요. 승부를 서두르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0초. 하나, 이 김조 구단이 저와 동갑이고 예전 영구생 넷, 시절부터 잘 알았던 다섯, 사이인데요. 네. 제가 예전에는 여섯, 김조 구단을 일곱, 많이 놀렸거든요. 여덟, 아홉. 어제 너바둑 보다가 잠들 뻔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놀리곤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기풍이 변했습니다. 나연 7단이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나연 7단을 그렇게 놀리는 기사는 별로 없죠. 네. 나연 7단의 바둑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사실 뭐 20초. 재미로 따진다면 변한 둘, 김주호 구단의 셋, 기풍이 훨씬 재미있긴 넷. 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이 아홉. 재미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대부분의 바둑 팬분들이나 혹은 프로 기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전투로 흘러가는 그런 바둑을 더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조 구단이 정말 강렬해졌네요. 지금 거길 치중가고 넘나요? 지금 이 돌이 공격 대상이란 얘기예요? 지금 하변 쪽에 있는 백 2점도 그렇고 중앙 쪽으로 백의 자세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양쪽을 모두 지키질 않고 아예 큰 자리로 향해 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김주호 구단이 두었던 그 수법이 크면서도 동시에 이제 흙의 근거를 20초. 빼앗는 엄청난 하나, 요처 힘에는 분명합니다만 셋, 자신의 다섯, 안위를 돌보지 여섯, 않고 일곱, 직선적으로 상대를 여덟. 압박하는 그런 느낌의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연 7단이 그곳에 가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백이 이렇게 둘 상황은 아닌데요. 보통이라면 네. 하변을 둔 수로는 지금 흙이 둔 자리 그쪽 20초. 부근에 뭐 하나, 마늘모나 혹은 둘, 날일자로 이제 지키면서 넷, 일단은 자신의 안위를 다섯, 돌보고 그 후에 여섯, 이제 하변의 일곱, 치중을 엿보는 여덟, 그런 식의 아홉. 진행이 일반적인데 일단 최대한 버티는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요. 네. 중앙은 중앙대로 얇고요. 일단은 이 중앙 쪽에서 눌러온 자세가 굉장히 하나, 두텁게 봉쇄가 되어 둘, 있고 네. 이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긴 넷, 했지만 항상 다섯, 흙이 이제 이선의 한 여섯, 점을 살리면서 일곱, 백이 뚫고 나올 때 여덟, 같이 뚫고 나오는 아홉, 이 공격 열, 수단은 남아 있습니다. 끝. 4번 남았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여섯, 나연 7단이 일곱, 그냥 여덟, 하변에 아직은 못 아홉, 살아있는 자신의 돌을 열, 중앙 쪽으로 탈출을 끝. 시킬지 세번 아니면 남았습니다. 당장 약해 보이는 백돌에 강력하게 성공을 가할지
그런 선택을 놓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의 네. 이 싸움의 자세는 분명 흑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연이어 초읽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부터 공략을 하는 건가요? 중앙에 일단은 급소죠. 저 자리가 베개 형태를 무너뜨리는 급소이고 저런 곳에 급소를 하나 날리고 나서 이제 하변의 흑도를 중앙으로 탈출시키는 것이 좀 더 자세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바둑의 고수가 되기 셋, 위해서는 넷, 그 부분의 다섯, 형태의 맥점을 잘 여섯, 알아야 하는데요. 일곱, 네. 지금 저런 여덟, 베개 자세에서는 아홉. 딱 저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래서 백도 반대로 모양을 먼저 잡는다 했다면 흑이 둔 자리를 한 칸 띄어서 모양 잡는 것이 호형입니다. 지금 20초. 형태만 보면 하변에서 굉장한 둘, 전투가 벌어질 것 셋. 같아요. 넷, 네. 다섯, 일단 여섯, 방금 전에 저 친수는 일곱, 뭐 축으로 한 점에 여덟, 잡히는데도 아홉, 불구하고 열. 흑. 이쪽 두 번 저쪽이 너무 남았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하변을 조금 방어하는 그런 느낌의 수거든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과 백이 엉켜서 상당히 어지러운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흑이 더 힘을 쓸 수 있는 전투인가요? 네, 지금 흑이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네. 백은 지금 이쪽도 신경 써야 하고 이쪽 부근의 모양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집으로 이득을 보긴 했지만 애초에 베개 형태였던 이쪽이 눌러간 것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싸움은 확실히 흑이 좀 편한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 이쪽을 젖혔는데요. 보통은 네. 일단은 참아두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죠. 만약 참아두었다면 흑은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쪽 부분을 탈출시키면서 나오는 모양이 되었을 테고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나중에 젖히면 흑이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흑이 쌍립으로 모양을 자리를 잡고 다음에 이제 이쪽을 노립니다. 백이 이쪽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를 잡아가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모양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데요. 네, 물론 백도 뭐 탈출은 가능합니다만 네. 서로 간에 같이 나오면서 싸움이 되었을 때는 흑이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김주호 구단이 좀 더 강렬한 수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을 젖히고 반대로 젖힐 때 그때 연결을 네, 했고요. 그때 이은 것이 네. 이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흑이 이제 와서 이쪽을 나가는 것은 여기를 두었을 때 아까 이 자세보다는 훨씬 백이 좋게 중앙으로 탈출이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있는 것은 이쪽의 단점으로 인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김주호 구단의 생각이고요. 최대한 버티고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정수입니다. 실전은 여기를 끊었지만 네. 자체적으로 여기만 보면 흑은 당연히 이렇게 단수를 쳐서 한 점 잡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실전과 이것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죠. 이것은 여기를 막혔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막히고 흑이 안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끊어서 뭔가를 네.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지금은 공대가 채워져 있으면 백이 훨씬 불편해요. 지금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탈출이 가능하니까요. 네. 나가도 쭉 밀고 나오면 잡히지 않는데 실전처럼 잡았을 때 만약 김주호 구단이 이제 실전은 물론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만 계속 눌러서 막았다면 끊고 나서 이제 여기를 단수 쳐서 안에 가둬져 있는 흑돌이 잡히느냐 사느냐는 결국 바깥쪽의 약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를 젖히면 지금 늘 수밖에 없죠. 이쪽을. 네. 그때 이곳을 잇는다면 여기를 끊어서 축으로 잡는 것과 여기를 덮어 씌워서 장문으로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양쪽이 다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네. 되게 무리입니다.
지금은 백이 꾹꾹 눌러 막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마늘모로 행마를 한 것이고요. 네. 보통은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그냥 붙여서 나오는 것이 맥점이지 이렇게 찝고 젖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수의 수법입니다만 왠지 아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냥 모양대로 여기를 먼저 붙였다가는 단번에 바둑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를 젖히고 끊을 때 네. 지금은 이 백한점을 이용해서 먼저 단수 칠 겨를이 있거든요. 단수를 치고 이제 뒤로 이으면 그냥 끊어졌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백돌이 없다면 흙은 찝고 젖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이는 것이 당연한 맥점이지만 지금은 네. 백돌이 있어서 이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하나 찝고 젖히는 것이 정수입니다. 특수한 상황이네요. 젖히니까 지금은 일단 돌파가 다 됐어요. 지금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끊을 때 네. 네, 지금 따는 것이 아니죠. 따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가면 아, 이제 붙이는 그렇네요. 것과 이쪽이 맞보기니까요. 네. 그래서 백은 지금 봉쇄를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수가 있어서 막히질 않는군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젖히고 네. 탈출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백의 입장이고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흙이 탈출이 됐고 이쪽 부분에서도 한 점을 제압을 했고 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흐름은 확실히 나연칠단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원인은 초반에 약간 백이 서둘러서 전투를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될 것 같네요. 네. 김주호 구단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도권은 나연칠단이 잡고 있습니다. 아홉, 중앙에서는 그래도 백도 양호구에 좋은 자세를 만들었고요. 이십 초 하나, 저런 둘, 식으로 양쪽에 셋, 이제 호구가 되는 형태는 넷, 웬만한 다섯, 경우가 아니고는 여섯, 항상 좋습니다. 일곱, 그런데 또 활용만 당하는 모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쪽을 들여다보는 것을 당할 때가 별로 네. 좋은 자세가 아닌데 지금은 저렇게 흙이 젖힐 수밖에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네. 그 중앙 쪽 모양만 보면 백은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흙이 양쪽 들여다보는 것을 활용하기에는 먼저 이제 흙의 안위를 돌봐야 되는 형태였으니까요. 저렇게 젖힐 수밖에 없는 거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흙돌과 우상기 쪽에 있는 흙돌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연결이 되면서 살아간다면 흙의 입장에선 그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백이 젖혔기 때문에 넘어갔다가는 끊는 수가 성립을 하게 되죠. 당연한 후퇴였고요. 여기서 백이 차단을 하면서 중앙 쪽의 약점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20초 하나, 약점이 상당히 신경 쓰이긴 셋. 하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강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가지 않으면 흐름이 네. 되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를 가릴 수 있어야 바둑의 균형이 맞겠죠. 흙이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그 수가 만약 통한다면 하나,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둘,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도 일단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김주호 구단이 다시 한번 버텼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네. 젖혀서 이제 나오는 변화인데요. 이수로 만약 늘었다면 흙도 넘어가고 서로 편했죠. 하지만 이런 흐름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젖혀갔고요. 여기서 뒤로 받는 것은 애초에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끊는다면 흙이 여기를 쭉 돌파해서 네. 네, 이렇게 계속 돌파를 해서 백이 무리였는데 이 교환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때는 당장 두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젖히는 것은 끊는 수로 인해서 네. 불가능합니다. 흙도 지금은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제 뒤쪽 약점을 지키는 것은 역시 넘어가서 좋지 않기 때문에 강공은 뭐 당연한 선택이고요.
날짜로 해서 일단 흑의 자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만 만약 돌파가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흑이 여기를 받아야 되고 백도 이런 식으로 지키는 자세가 일반적이라면 그때는 백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변 쪽에서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득을 많이 봤으니까요. 바로 끊어서 뭔가 싸워볼 수 없을까요? 바로 끝낸 다음에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젖힌다든지 혹은 단수 치고 나갈 때 네. 이제 이쪽을 받아주는 이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도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중앙이 어렵고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이쪽과 동시에 지금 이 부분이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엮으러 갔을 때 이제 백의 방어와 흑의 공격 그런 것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연칠단도 지금은 최대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연장책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쪽과 이쪽을 뭔가 노릴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데 어떻게 노려야 할지 지금부터의 이 수익기 싸움이 아주 재밌을 것 같은 바둑입니다. 중앙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뭐 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살펴볼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역시 하변에서 결행을 갔습니다. 지금 그쪽을 이었을 때 백이 돌파하는 것에 대한 수익기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을지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을 하나 단수 치고 이제 왼쪽에서 쭉 뚫고 나오겠다는 건데요. 지금 흑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은 흑 두 점 쪽이 요석이기 때문에 단수 칠 때 또 이어야 되고 그것은 흑의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한 치 앞이 예측이 안 되네요. 단순히 하변만 놓고 보면 백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측에 20초. 끊어지는 단점까지 하나, 커버하면서 지금은 둘, 싸워야 되고 네. 멀어 보이지만 넷, 다섯, 결국 그 양쪽을 여섯, 어떻게 엮어가느냐가 일곱, 흑의 여덟, 승부거든요. 아홉. 나연칠단이 원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선수는 아닌데 김주호 구단이 워낙 강력하게 흑도를 압박하다 보니까 이런 승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어느 한쪽은 좀 마지막. 피해를 입겠네요. 둘, 셋, 네, 워낙 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다섯, 네. 여섯, 서로 갈 일곱, 때까지 간 싸움이죠. 여덟. 그런데 아직까지는 흑도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지 잘 예상이 안 되거든요. 네. 일단 지금 뚫고 나오고 있는 쪽을 계속해서 백은 돌파에 나올 겁니다. 흑은 이제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돌파한 이후에도 하변 쪽에서 백이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20초. 그 다음에 하나, 과연 중앙 쪽으로 계속 둘, 돌파해서 탈출이 셋, 가능할지 아니면 넷, 중앙 쪽에서 다섯, 막힐지 여섯, 그것이 일곱, 가장 중요한 여덟, 포인트이고 아홉. 자체적으로 보면은 막히진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측에 끊는 단점과 연관지어서 나연칠단이 봉쇄를 하러 간다면 막는 것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 네. 돌파에 나오는 백도를 중앙에서 흑이 과연 봉쇄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김주호 구단이 계속 뚫고 하나, 나가서 아예 바깥쪽으로 둘, 탈출이 가능한가 셋,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다섯, 포인트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일단 백은 계속 나와야겠고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이제 흑도 다시 한번 5점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늘어서 받아야겠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백이 밀고 나온다든지 했을 때 그때 봉쇄 여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네. 마지막.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하나, 흑 한 점을 잡고 흑이 둘, 중앙 봉쇄할 때 안에서 셋, 살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다섯, 것은 이미 여섯, 돌파당하면서 좌아기가 일곱, 많이 다쳤고 여덟, 그러면서 피해가 큽니다.
네, 일단은 백도 네. 계속 탈출을 시도해야죠. 획 모양에도 흠집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봉쇄를 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앙 마지막 쪽으로 흑돌이 오다 하나, 보면 둘, 거듭 말씀드리는 셋, 우측에 끊는 넷, 그 백의 단점이 다섯, 여섯,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여덟, 지금 먼저 갑니다. 어. 네. 드디어 결행을 하는군요. 그쪽에서부터 풀어가서 결국은 이제 양쪽을 네. 엿보는 거죠. 네, 나연 7단이 이 계산적인 면에서 굉장히 강점 있는 선수인데 지금은 중반에 수일기로 뭔가를 풀어가야 하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난관에 둘, 봉착하긴 했습니다. 셋, 넷, 다섯, 흐름은 나빠 여섯, 보이지 않는데 일곱, 여덟, 평소에 자신이 장기로 하던 바둑 흐름은 아니죠. 김주호 구단은 중앙에서는 계속 노타임인데요. 네, 지금은 네. 김주호 구단은 이미 뭐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나연 7단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지막. 상대에게 시간적으로 하나, 압박을 가하는 둘,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노타임으로 젖혀갈 것 같은데요. 네. 자, 나연 7단도 우변 한 번, 하변 한 번. 자, 양쪽에서 흔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끊을 수는 없는 거죠. 끊으면 잡혀있던 축으로 잡혀있던 백 한 점이 네. 그쪽을 이용해서 이제 돌려치고 하는데 크게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흑도 뭐 자세가 좋진 않지만 일단은 좀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연 7단의 마음은 어쨌든 계속 중앙 쪽에 있을 텐데요. 자, 이 전투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이쪽을 돌파에 나오는 것은 뭐 거의 필연이었고요. 네. 이렇게 나올 때 이쪽 당장은 자체적으로 봉쇄가 안 되니까 네. 이쪽에서부터 뭔가를 풀어가고 다시 봉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쪽을 젖히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끊는 것은 단추치고 돌린 다음에 이게 자세가 워낙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고 네. 네, 이렇게 끊고 나서 네. 또 당장 공략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냥 살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이쪽 부근에 이제 호구 친다면 전체가 아직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도 별로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기대면서 나오고 있고요. 아까는 돌림을 당하면서 이제 백이 자연스럽게 한 점을 잡을 수 있고 사는 자세가 나오지만 네. 지금은 바깥쪽으로 탈출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봉쇄만 된다면 안에서는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아래쪽은 백이 젖히고 있는다면 이쪽 치중이 급소거든요. 이 치중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여기 넘어가는 것과 한 점을 잇는 것이 맞보기여서요. 일선 내려서는 수가 선수라고 해도 잡혀 있죠. 그래서 백은 이제 하변 쪽 사활을 본다면 뭐 느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를 두고 끊을 때 이렇게 치중을 가면 잡혀 있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젖히고 호구 쳐서 패를 만드는 것이 하변 사활에 있어서 최선입니다. 물론 이제 패가 이쪽 젖히는 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붙이고 백이 받을 때요. 네. 네, 백이 이쪽을 받을 때 이렇게 이어서 확 패가 애매하네요. 지금 여기를 젖히면 약간 애매한 형태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패가 되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백이 뒤로 단수 쳤을 때 이런 바꿔치기는 남게 되네요. 따고 있고 이제 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부피가 얼마나 커지는지까지는 봐야겠네요.
그 계산까지 또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렇다고 이제 뭐 흙이 네. 패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찔러두는 것은 따내면서 맛보기로 살아있기 때문에 흙도 네. 이 찌르는 교환을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약간 애매한 부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이 뭐 완벽하게 제압이 안 된다고 해도 봉쇄를 백이 당하는 순간 백의 입장에서 약간 불편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나연 6, 7단도 지금 봉쇄를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를 한 칸 띄니까 지금 실전은 이쪽을 젖혔죠. 그냥 중앙 쪽을 받는다 하면 좀 더 무난하지만 일단 이렇게 봉쇄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을 받을 거라면 좀 더 흑돌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호구로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꼬부렸어요. 네. 지금은 나연 7단이 어쨌든 여기 봉쇄를 할 수만 있다면 흑의 형태가 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돌파하면서 지금 다음에 이런 공격을 보는 좌하기 쪽도 백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만 흐름은 여전히 나연 7단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군데 나연 7단에 좀 기분을 낼 수 있는 곳들이 남아있는 바둑인데요. 자, 중앙도 걸려있고 하변 그리고 좌하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좌하기를 흑이 공격을 다섯, 가면 단번에 여섯, 104점을 잡을 수 일곱, 있습니다. 여덟, 언뜻 보아도 집으로만 해도 30집은 넘어 보이는 거의 40집에 육박하는 큰 자리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런 자리가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급한 곳이 많거든요. 우선 중앙 쪽에 아직 처리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 중앙 쪽에 처리가 끝난다면 가장 시급한 곳은 하변에서 우변으로 탈출해 있는 흑도를 살리는 게 서로 간에 급합니다. 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 마지막 들어간다면 하나, 흑도를 다 잡을 수가 둘,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지켜두네요. 중앙은 이 정도만 해두고 네. 지켜두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모양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죠. 백이 호구치고 흑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흑이 중앙에 하나 밀어둔 교환이 있지만 전체 싸움의 이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교환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마지막 돌아와서 하나, 나연 둘, 7단이 이제 좌측으로 넷, 봉쇄가 가능할지 다섯, 그것과 여섯, 중앙을 맛보기로 하는데 일곱, 과연 맛보기인지 이제 여덟,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좌하 쪽부터 모양을 갖추면서 일단 버텨보는데요. 지금 좌하기를 지킨 것은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중앙 쪽의 봉쇄나 혹은 네. 이제 우측의 흑 3점이 움직이는 뒷맛 이런 쪽이 꽤 급해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이 마지막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둘, 약간 의외의 선택이 셋, 나왔습니다. 좀 급한 자리를 뺏길 다섯, 수도 있을 텐데요. 여섯, 일곱, 네, 그 자리가 너무나도 눈에 부시는 요점이죠. 가능했다면 정말 그 자리는 백이 두고 싶은 자리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김주호 구단이 큰 셋, 곳과 급한 넷, 곳 중에 일단 큰 곳을 다섯, 선택을 했는데 여섯, 네. 그 선택이 일곱,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 불안하게 착정을 네. 했어요. 그런데 뭐 악수는 아니고요. 연장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네요. 방금 전에 그 교환이 연장책이긴 한데 약간 악수가 될 수 있군요. 넘어가는 마지막 모양이 나왔을 때 하나, 그런 건가요? 둘, 그러니까 앞서 셋, 저희가 이 넷, 하변 쪽에 백이 먼저 다섯, 손을 댔을 때 여섯, 그 패가 네. 나는 형태에 일곱,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덟, 그때 아홉.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하변 쪽의 마지막 교환이 좀 아깝긴 하나. 아깝네요. 네. 셋,
그러니까 앞서 넷, 저희가 하변의 사활을 다섯, 살펴봤을 때 결국은 여섯, 이제 일선 부분에 이쪽을 이제 여덟, 젖히면서 아홉. 패가 되는 자세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뒤쪽으로 단수를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환이 분명 자충입니다. 그 뒤쪽으로 단수를 못 치죠. 원래는 이제 이쪽 부분에 다 자충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형태를 공배를 하나 메우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먹히는 자세가 되면서 이제는 사발이 그냥 반쪽을 주고 마지막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아니라 그냥 패가 되겠네요. 둘, 그러면 꽤 셋, 큰 차이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 부분에 백의 사활에 있어서 조금 더 네. 곤란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에서 먼저 탈출을 시도하면서 이제 그쪽 그리고 있고요. 저런 곳에 노림이 없다면 분명 김주호 구단의 이쪽 마지막 선택은 실수였습니다. 하나, 이쪽을 그래도 한 칸 뛰어나와서 일단은 넷, 급한 불부터 다섯, 끄고 나서 여섯, 다른 곳을 일곱, 살폈어야 되는데 여덟, 지금 실전의 진행은 일단 확실하게 나연 7단이 좀 우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봉쇄되어 있는 백과 또 안쪽의 흙. 지금 좌변 쪽에서 103점을 결국은 이제 좌측으로 마지막 탈출을 계속 할 하나, 테고요. 이제 위로 나가겠죠. 셋, 그 과정에서 넷, 안쪽에 가둬져 있는 이제 다섯, 흙의 사활이 관건입니다. 네. 그쪽만 처리가 여덟. 잘 된다면 그 나연 7단 입장에서 그쪽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지금의 흐름은 흙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좌하 쪽도 연관이 있죠? 좌 쪽에 있는 아직은 사활이 불안한 그 백도를 이용해서 네. 안쪽에 있는 흙도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안쪽에 흙의 여섯, 사활. 일곱, 좌하기를 이용한다면 잡힐 것 같지는 아홉. 않은데 어떻게 공략할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하 백의 사활에 흑의 사활까지 걸려 있는데요. 자, 그야말로 실전 사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안쪽에서 이 흑도를 살리는 과정인데 흑이 여기 단수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수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네. 그 다음에 뭔가를 통해서 이 흑돌 전체를 살려내는 것이 그렇게 쉽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붙이면 이제 이쪽을 타고 나오면서 네.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뭐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끊으면 백이 이제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수상전으로 안 될 것 같고 이쪽을 단수 쳐서 나갈 때 네. 뒤에서 조여 붙입니다. 단수 잡을 치고, 수는 있는데요. 이쪽을 네. 단수 치고 이어야죠. 그때 귀를 살린다면 세 점을 잡았지만 안에서 흙이 사는 공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건 흙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실전의 맥점이 좋네요. 실전에 여기를 하나 붙이고 지금 여기를 붙였습니다. 단순하게 흙이 사는 것이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백의 사활을 추궁하니까 네. 김주호 구단이 끝까지 지금 잡으러 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만약 이 한 점을 살렸다면 지금 이쪽에 올라섭니다. 여긴 받아야죠. 네, 그때 이렇게 이어서 다음에 이제 넘는 것과 찝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서 오히려 백에게 역공을 가한다면 백이 다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붙여두고 붙인 수가 수순이 좋았고요. 김주호 구단이 이제 이쪽을 살리고 흑에게 살라고 강요를 했는데 살기 전에 먼저 일단 여기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수는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나연 7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교환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이쪽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 백은 이 아래쪽에 있는 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끼운다든지 하는 것이 약간은 성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처리가 된 이후에 하나 미뤄져 있다면 네.
여기 끊는 것까지 완벽하게 보완이 되니까요. 큰 도움이 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밀어두고 나서 네. 이제 흑도를 이쪽에서 보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좌쪽이 완벽히 산다면 이제 이쪽 승부가 되는 거네요. 지금 여기를 이제 흑이 살리면요. 백이 이쪽을 젖혀서 네. 호구 치고 일단 이 부분은 뭐 백의 입장에서는 패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교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두고 네. 이을 때 이렇게 이어서 흑이 잡으러 가게 되죠. 그때 여기를 젖힌다면 따낼 때 원래 이 교환이 네. 없다면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반쪽을 포기하고 이렇게 흑 5점을 드러내는 그런 바꿔치기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이 차 있거든요. 지금 차 있기 때문에 흑 네.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다 자충이 됐죠. 이거는 먼저 잡히니까요. 선택권이 하나 없어진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패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네. 그쪽 부분에 이제 사활도 조금 걸려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좌측의 백도 약간 불안하고 네. 지금 이 부분의 흑이 아직은 움직이는 뒷맛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흑돌이 오면서 중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하나 밀고 중앙 쪽으로 움직이는 뒷맛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복잡했던 전투가 지금 끝나가는데 흑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좌쪽 전투는 일단락이 됐지만 여전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하변을 봐야겠고요. 흑은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 쪽을 다시 엮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변 쪽의 패가 사실은 약간 나연 칠단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 그쪽의 패를 둘, 통해서 5점을 드러내고 넷, 백이 정말 두터워진다면 여섯, 이 일곱, 하변에서 우측으로 여덟. 나와 있던 흑돌의 사활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정말 이 바둑은 복잡함의 연속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도 아픈데요. 지금 중앙 쪽의 마지막. 백돌이 워낙 불안하기 하나. 때문에 김종우 네. 구단이 어쩔 수 없는 셋. 선택을 하긴 넷. 했습니다만 다섯, 굉장히 아픈 자리를 여섯,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 나연 칠단이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약간의 그 흑돌의 사활의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백도 잡으러 마지막. 가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였지만 둘, 하변에 패를 흑이 셋, 결행하는 데 있어서는 넷, 그 패를 흑이 다섯, 진 이후에 흑대만 여섯, 사활이 걸린다면 흑도 일곱, 함부로 패를 못하는 여덟,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홉. 지금 저렇게 우측으로 백도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흑도를 완벽하게 살려내는 그러니까 완생의 형태로 만드는 네. 그 과정이 흑의 입장에서는 아주 속편한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미생이었지만 지금 저곳을 백이 둘 때 한 점을 끊어 잡는 다음에 이제는 완생으로 바뀌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 단수에 대해서 2점을 이어준다면 흑은 2선에 있는 101점을 끊어 잡는 것과 4선에 있는 101점을 끊어 잡는 것이 맛보기로 이제는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원래는 약간 그 사활에 있어서 다섯, 불안했던 부분이 여섯, 지금처럼 2점을 일곱, 단수치고 이제 여덟. 2선에 교환이 없을 때요. 지금처럼 2점 쪽을 단수치고 4선에 있는 101점을 우측으로 치받아서 이제 흑도를 공략해 왔을 때 그때가 사활이 조금은 불안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뒷맛은 다 사라졌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전투의 일곱, 이 시작이 여덟, 흐름이 백이 별로 안 아홉. 좋았지만 네. 그 이후에 김주호 구단이 우변에서 강하게 버텨가고 하면서 뭔가 그럴듯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좌하기 쪽에 2선 날일자리를 가고 흑이 봉쇄를 할 때 그때 다시 이제 돌파하는 그 전략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흑 쪽으로 흐름이 기울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전히 여러 군데가 숙제로 셋, 남아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나연 칠단도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수를 지금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백만 엷은 곳이 많아졌죠. 마지막 하나, 흑은 둘, 하변에서 중앙으로 넷, 나와 있던 다섯, 우측으로 나와 있던 그 흑돌마저 여섯, 완성이 되어서는 일곱, 이제 여덟, 흑은 불안 요소가 하나도 아홉. 없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백은 중앙도 불안하고 좌변도 불안하고 하변 쪽에 패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나연 칠단도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행복한 고민이겠는데요. 네. 마지막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뭔가를 둘, 하긴 해야 되는 바둑이죠. 네. 집으로는 어쨌든 백이 앞서고 다섯, 있으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좌변을 먼저 공격할지 중앙을 갈지 네. 혹은 뭐 하변의 패를 이용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흐름은 좋지만 흑도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국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결정을 내렸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주 단단한 수 같은데요. 네. 힘을 비축하는 건가요? 나연 칠탄 다운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두고 나서 뭐 상변의 뒷맛도 약간 누릴 수가 있고 네. 마지막 하나, 우선 자신의 약점은 셋,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만든 이후에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백도를 공격하겠다는 일곱, 의지가 엿보입니다. 여덟, 아홉. 김조 구단은 지금 좌변도 급하고 중앙도 급하고 너무 급한 곳이 많죠. 우선 좌측에 백이 먼저 하나, 가일수를 하긴 둘, 했지만 셋, 저기를 날일자로 두었다고 해서 다섯. 저 자체로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부분적인 사활에 있어서는 그 수보다는 한 칸 좌측으로 이 선에 느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 뭐 중앙 쪽이 워낙 신경 쓰이다 보니까 안 되더라도 계속 버티는 쪽으로 김조 구단이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대신 이렇게 되면 지금 좌측에 있는 백돌의 사활도 네. 못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도 어쩔 수 없는 다섯,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일선을 내려서는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지금 좌변 쪽은 흙이 먼저 잡으러 가면 잡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흙으로 잡으러 갈 때 어떻게 네. 두는 것이 급소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꽤 어려운 문제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중앙 쪽부터 크게 봉쇄해 가고 있고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나연칠단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실전에 치받았죠. 이 수가 좀 더 사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둔다고 해도 자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치중 가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실전에 나오는 사활보다도 훨씬 어려운 사활인데 네. 이렇게 치중 가는 급소를 간다면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젖혀서 공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쪽을 틀어 막아서 잡으러 간다면 이 사활도 확실치는 않네요. 네. 그럼 백의 입장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할까요? 네.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보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 사활 자체도 약간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앙 쪽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버틴 겁니다. 여기를 두었고 맞고 다시 밀었습니다. 하나를 들었고요. 네. 앞서 이쪽에 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냥 쉽게 공략하다가는 흙이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쪽을 붙이고 넘어가서 쉽게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네. 이제 먹여치고 따낼 때 뒤에서 이렇게 붙인다면 이건 이제 뒤로 이을 때 단수 치고 살았거든요. 네. 끊어도 단수 친다면 이을 때 따내면서 살아 있습니다. 이건 백이 살아가는 형태가 네. 되고요. 주변에 흙돌이 강하다면 사실 잡으러 가는 길은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젖힌다든지 시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급소는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끊는 겁니다. 네. 끊고 이렇게 일선을 치중 가면 이것으로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흙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단수 치는 것을 보고 있어서 백이 이 한 점에 대해서 뭔가 공백을 꽉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채워도 아래쪽에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네. 채워도 단수 치고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늦춘다면 이제 들어가고 뒤에서 다 단수 치고요. 이 급소가 있어서는 지금 백의 사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못 살아 있는데요. 네. 백은 바로 건드리진 않았어요. 네, 지금 폭넓게 이쪽을 덮어 씌웠고요.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지금 실전에 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변의 패는 패대로 아직도 남아있고 좌변의 사활도 아직까지 해결이 완벽히 되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흑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변 쪽도 돌파가 되었죠. 집 모양도 깨지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지금 뭐 이쪽으로 이제 역습을 가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이 중앙에 있는 흑돌은 이쪽 다 선수이기 때문에 뭐 잡힐 돌은 아니고요. 지금은 점점 나연 7단의 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주호 구단이 역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엷은 부분이 없어야 좀 판을 뒤집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뭐 백이 오히려 더 얇고 하나, 둘, 상변 쪽에 피해를 입고 셋.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다섯, 여섯, 바둑은 일곱, 점점 나연 여덟, 7단 쪽으로 기울고 아홉. 있는데 김주호 구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이 나연 7단이 정말 약점 하나 없이 단단하게 모양을 다 구축하고 나서 백의 단점만 찔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갑갑한 그런 흐름으로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고 있는 부분을 마지막 붙이고 하나, 흙이 우측으로 둘, 젖힌다면 셋, 끊어서 넷, 이제 그쪽 부분에서 다섯, 다시 한번 승부를 여섯, 걸어가겠죠. 일곱. 평범하게 두어서는 백이 안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승부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도 지금 백이 날일자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그 자세가 뭐 끼운다든지 마지막. 건너 붙인다든지 그쪽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셋, 상변 쪽에서 백이 마음 놓고 다섯, 수를 내려가기가 여섯. 어렵습니다. 네. 일곱, 그리고 하변의 패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그나마 이제 하변의 패는 네. 백이 중앙 쪽에 이제 한 칸 한 칸으로 돌이 오면서 흙의 한 칸 사이로 이제 끼워 들어갔을 때 그쪽에 반격이 남아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완화된 면은 있습니다. 네. 네, 김조 구단의 거듭된 승부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백도를 양쪽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백도를 중앙과 연결시키고 좌측은 포기하는 식으로 판을 짜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것도- 그렇게 되면 또 실리에 손실이 있는데요. 네, 실리의 손실도 있고 지금 나연 7단이 그 정도로 만족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네. 손길도 중앙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을 여기서 다 재차 끊어서 우측에 있는 마지막. 백돌도 쉽게 중앙과 하나, 연결시켜주지 둘, 않으려는 셋,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넷. 있습니다. 다섯.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앙 쪽을 이으면 백이 상변을 끊어갈 수는 있지만 중앙에 전부 차단이 되면서 네. 우중앙 쪽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네, 지금은 바둑 자체가 백이 마지막. 상당히 곤란한 하나, 그런 흐름으로 둘. 되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뭐 중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네. 중앙을 막으면 상변을 잇는 순간 흙은 자체적으로 이 선에 찝고 사는 것도 있어서 그쪽 흙돌은 완벽합니다. 근데 좌우의 백은 상당히 불안하죠. 약점들이 너무 마지막.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우측에 있는 백돌 이 선에 젖혀서 살려야 되고요. 아, 중앙 쪽을 먼저 둡니까? 아, 저수는 다시 한번 백이 이제 그쪽 한 칸 사이를 좀 방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네요. 흙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쪽을 치중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은 뭐 중앙 쪽을 당장 끼우는 것을 노려도 불안하고 폭넓게 좌측으로 좌변과 중앙을 분리시키면서 나가도 불안하고요. 네. 지금 이쪽 저쪽 너무나도 불안한 곳이 많아서 마지막 하나, 둘, 김조 구단이 점점 버티기 셋, 힘들어지고 있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것은 뭐 마지막 승부수인가요? 그 단순하게 우측이든 좌측이든 한쪽을 살리는 걸로는 그러니까 각생으로 해서는 어차피 힘들다고 보고 네. 최대한 버티면서 지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평범하게 가서는 하나, 안 된다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런데 이것도
배기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아예 흙이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무리입니다. 봉쇄 자체도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김주호 구단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네, 나연스 일단